네, 안녕하세요. 시계토끼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최근 거의 1년간 영상을 하나도 못 올렸네요.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것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작년이죠. 그러니까 2021년 초에 싱가포르에 있는 투자은행으로부터 잡오퍼를 받아서 이직을 하려고 했었어요. 연봉 협상과 비자 발급 절차까지 모두 마치고 이제 정말로 싱가포르행 비행기표만 사면 되는 단계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저 다음 달에 퇴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뜬금없이 무슨 갑자기 싱가포르냐 하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이건 제가 2019년부터 준비해오던 거였어요. 2020년 초에 최종 합격까지 한 상태였는데 하필 그때 코로나 팬데믹이 선언되고 싱가포르 국경이 닫히면서 잠시 채용 절차가 중단되었었거든요. 역시 인생은 타이밍이죠. 그러다가 2020년 중반을 지나면서 상황이 조금 더 희망적으로 바뀌었고 연말쯤에 나머지 절차들을 다시 재개했던 것이죠. 제 본업이 원래 금융 쪽은 아니었고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예요. 개발자라고도 하죠. 투자은행에서 트레이딩 시스템을 만드는 팀에서 제 링크드인 프로필을 보고 연락을 해오게 되었고 그쪽에서 하는 일이 재밌을 것 같아서 채용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본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같은 차쟁이들한텐 서킷 라이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싱가포르로 이사가면 서킷은 어떻게 다닐 건지도 알아봤었는데요. 일단 싱가포르에는 상설 서킷이 없습니다. 절망적인 소식이었죠. 싱가포르에서도 F1 대회가 열리긴 하지만 영암 서킷처럼 상설 서킷이 아니라 대회가 있을 때 일반 도로를 막아서 도심을 서킷으로 만드는 거였죠. 저 같은 일반인에겐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서킷입니다. 그래서 옆 동네 말레이시아 쪽을 알아봤는데 쿠알라룸푸르 공항 바로 옆에 세팡 인터내셔널 서킷이라고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항 근처에 월세집 하나 얻어서 레이스카 주차해놓고 주말에 비행기나 버스 타고 가서 서킷 주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로 약 1시간, 버스로 약 4시간 정도니까 서울에서 부산 정도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세션 가격이 300링깃, 그러니까 약 87,000원 정도라 세션당 5만원 하는 인제 스피디움보다 비싼 것 같지만 인제는 세션당 20분, 세팡은 세션당 1시간이라 시간당 가격은 세팡 쪽이 더 저렴합니다. 다만 1시간 내내 트랙 주행을 했을 때 버틸 수 있는 차가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피트 대여료는 72,000원 정도로 인제 서킷의 반값입니다. 주행 세션 현장 신청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온라인으로 미리 예약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 외에 여러가지 안전규정이라던가 트랙 시설물 파손했을 때 배상 책임 같은 건 인제 서킷과 비슷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퇴사한다고 말씀드렸더니 회사 어르신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붙잡으시는 거예요. 저로서는 상상도 못했던 전개였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고 깔끔하게 퇴사를 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했었는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이분들이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진지하다는 걸 깨닫고 저도 다시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뭔가 회사에 대단한 불만이 있어서 퇴직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요. 단지 이직과 이민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했는지 스프레드시트에 하나씩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각 항목의 점수와 비중을 매기고 이것들을 곱하고 더해서 음수가 나오면 지금 회사에 남는 것으로, 그리고 양수가 나오면 싱가포르행 비행기를 타는 것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스프레드시트를 가지고 회사 어르신들과 면담을 해보니까 제가 이 회사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리더십 경험을 쌓는다거나 팀빌딩을 해볼 기회를 얻는다거나 의사결정권자들과 가까운 위치에서 일을 하는 등 굉장히 유니크한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길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딱 그런 경우 같았어요. 물론 포기해야 하는 것들도 있었는데 원래 인생에서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성능을 얻으려면 연비를 일정 부분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처음에는 아득하게 싱가포르 쪽으로 기울었던 스프레드시트 점수가 면담을 거듭할수록 0에 가까워졌고 마지막에는 간발의 차이로 음수가 나와서 지금 회사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덕분에 차를 안 팔아도 되니까 잘된 일이었죠. 그 이후에 생긴 가장 큰 변화는 제가 회사에서 한 팀의 리더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제 할 일만 잘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팀이 성과를 낼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입장이 되었네요. 어깨가 무겁습니다. 업무의 성격과 양상도 많이 달라졌고 예전보다 회사 일에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 일 말고도 개인적으로 벌려놓은 일도 좀 있어서 유튜브 영상 편집할 시간이 통째로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전에도 영상을 많이 올리는 편은 아니었는데 이제는 예전만큼 올리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촬영해둔 분량이 워낙 많아서 그걸 다 버려두긴 아까우니까 짧은 영상이라도 조금씩 올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시간 쪼개서 계속 해나갈 수 있을지.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제가 꾸준히 활동을 해나가는데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나타나서 두서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는데요. 자동차와 상관없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엔 자동차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